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축구 전문 아나운서죠,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오늘 다시 겨울이 됐어요. 네, 예? 여러모로 추운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예. 제가 볼 때 우리 좀 이따 얘기하지만 클린스만 감독 경질은 추운 소식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씁쓸한 소식이니까요. 네. 근데 이게 좀 시간 놓치면 써져요. 씁쓸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이 좀 수습을 하고 해결하고 가는 것이 또 이 합리적인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오늘 날씨는 오늘은 그 색깔 아주 묘한 색깔이에요. 옷 색깔이. 네. 아주 지능적으로 이 색도 아닌 것이 저 색도 아닌 것이 이런 거 일부러 입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옷 입지 말고 좀 색깔을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요? 네. 늘 매일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네. 그 기회주의자들은 확실하게 보이지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그 회색 분자인 옷을 입으면 이게 그 기회주의자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클린스만 감독 경질인데요. 정명구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임원회의를 소집하고서 이 클린스만 경질 이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미국 자택에 지금 클린스만 감독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질 소리도 화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클린스만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황보위원회 전원으로는 선수단 중에 불화가 있었다. 그게 경기력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은 뭐냐면 이 손흥민 선수 주장이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섞여서 벌어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선수 탓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가 사실 들렸고요.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나빴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조금 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이 클린스만 감독 정말 세계적인 골스타 선수였었고요. 지도자로 변신했는데 이때는 호평보다 혹평을 훨씬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드디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드디어 떠나게 됐는데, 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샵 연구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한번 하고 갈까요? 진짜 잊어먹었어요. 네. 축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 질문이 있으시면 우물정공구사호 샵 094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뉴스인 빨리 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클린스만 감독의 이 발언들은 어제 있었던 전력 강화 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소식이고요. 오늘은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전화로 통보를 받았고, 화상 전화가 아니고요. 네, 전화로 통보받았다고까지만 워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통화로 클린스만 감독에게 경질 사실을 알렸고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1시쯤에 본인 SNS에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지금 정확히는 모든 선수와 코칭 스태프 그리고 축구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놀라운 여정이었다. 계속 파이팅하자, 이런 문구를 올렸는데, 전 처음에 그걸 보고 계속 파이팅을 하자는 말이 마치 계속 유임인가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들리죠. 네. 예. 그런데 결국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많아요. 네. 예. 2시 40분에 이제 정몽규 회장이 직접 이 회의에 참석하고 이후에 이제 발표를 통해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맡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경질을 당하는 건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해서 전한 게 13경기 무패, 요르단전 전까지 13경기 무패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의 이
전적을 살펴보면 일단 취임 후 5경기에서는 무승이었습니다. 예. 3무 2패 예.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사실 한국 축구협회가 대표팀 전임 감독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5경기 무패가. 그리고 이 13경기 무패는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 약체를 상대로 거둔 승리가 대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지적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독일 대표팀, 미국 대표팀 혹은 헤르타 베를린이라는 그 클럽에 있을 2부 리그죠, 2부 리그. 지금 2부 리그에 있습니다. 네. 네. 그 팀 맡았을 때도 늘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선임 때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경질이 결정됐으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혹평을 받았던 클린스만 감독을 그 액수를 주면서 초빙을 해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줘야 될 의무가 축구 협회에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정몽규 회장의 발언을 보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벤투 감독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됐다라면서 그동안 이제 자신의 독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요. 그 이번에 곧 이제 4선 도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4선 도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뭐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축구협회 사선 회장 사선 노준이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그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4선 도전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018년에 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기로 정관을 바꾼 적이 있는데 이걸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지 않았다. 그걸로 대답을 가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턴 더 하시겠다는. 네,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을 바로 착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겁니다. 이제 지금 K리그나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국내 감독을 써서 또다시 이제 유망한 우리 감독을 또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아니, 있어서 황선홍 감독 얘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죠. 예. 그래서 근데 황선홍 그 감독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파리 올림픽입니다. 파리 그렇죠.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4월에도 그 대표팀 소집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당장 그 대회를 또 다른 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감독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그렇죠. 주는 게 아닌가라고 그건 생각을 그렇죠. 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강인, 손흥민 선수의 다툼 때문에 경기력에 영향을 있었다라고 하는데 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대대장과 연대장이 있는데 싸움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서로 아래 사람들의 탓만 돌리고 있는 그렇죠.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마치 이등병과 병장이 싸워서 졌다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보통 이 감독을 새롭게 선임할 때, 근데 참 그거 위약금 문제는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선 위약금 지불과 관련해서 뭐 개인적인 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워딩도 있었거든요. 누가요? 정몽규 회장이. 근데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법적인 프로세스를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프로세스를 지켜보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축구협회도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서 어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살펴보면은 그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니 그 위약금이라는 게 사실 이게 우리 세금인데 말이에요. 네. 이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계약이라고 해서 밝혀진 부분이 없다. 뭐 이렇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그렇게 올바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회사의 돈을 그냥 개인 기업의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세금 쓰는 건데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자, 7479번님 이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감독 경질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기 책임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건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봐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회장도 경질이 필요하겠죠.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없던데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네. 저도 뭐 7479번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근데 그 돈 문제 어떻게 돼요? 위약금과 관련해서 정확한 워딩은 클린스만 감독과 해지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재정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축구 협회장으로서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워딩이 나왔습니다. 뭐 네. 기부금을 내시면 되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이거 새로운 감독 보통 얼마 걸려요? 글쎄요. 근데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월드컵 예선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3월에 임시 감독을 한 달을 가고 그리고 이제 6월이나 5월에 있을 경기에는 정식 감독이 들어오는 걸로 이런 방향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 벤투 감독 다시 모셔오면 안 되나요? 벤투 감독이 그럼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거기서 잘려야죠. 네. 그럼 우리가 또 네. 주특기 있잖아요. 막 음모론 막 가짜 허위 사실 퍼뜨려 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모시고 오는 방법도. 근데 아마 벤투 감독이 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벤투 감독한테 2년 플러스 2+2 계약을 제안을 했는데 벤투 감독 입장에서 4년을 원했고 그게 이제 안 맞아서 가신 건데 클린스만은 바로 4년을 계약을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존심의 문제에서라도 안 오지 않을까. 참 사람을 못 봐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볼 줄을 모르나요? 네. 예. 근데 사실 아랍에미리트보다는 우리나라가 기후적으로는 살기가 좋아요. 그렇죠. 예. 네. 거기 뭐 사막이고 웬만하면 그냥 다시 한번 또 일산에서 잘 지내셨으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네. 아니 난 그분이 굉장히 훌륭한 게 별로 우리나라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죠. 예? 이렇게 해야지 선수들과 같이 하면서 이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나중에 여자친구 사귈 때에도 꼭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자 축구 소식 마무리하고요.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8%가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조사랑 비교를 하면 긍정평가는 4%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37%,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한 3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은 4%로 조사가 됐고요. 녹색정의당 2% 등을 차지했습니다. 무당층의 경우 24%를 보였고요. 이번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은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총선 결과 기대조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6,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1%가 나왔고요.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18% 나타냈습니다. 이게 여당 대 범야권 구도로 보게 되면 여당 36, 범야권 49%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고 응답률 13.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 4%로 조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전 조사에서는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이낙연신당으로 나눠서 이제 조사가 됐고 각각 3%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통합 이후로는 4%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거 안 켰네. 예. 네. 이거 잊어먹고 있었어요. 네. 뒤에 저희 LCD 패널 이거 네. 켜야 되는데 이 확장성 저는 일단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 올랐다. 야, 이 확장성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도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이번에 33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랐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을 때 36인가 37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하고 4%포인트 차이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에 있어서의 지지율 확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지 이제 4%포인트 대통령 지지로 오른 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대통령 이 대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대담 당시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네 안 했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여론조사를 봤을 때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사실상 그 이슈적인 측면에서 뭐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그 좀 뭐라 그러나 이 뜨거운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론조사에서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슈의 생명력이 서서히 사그러 들어감을 보여준 여론조사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죠. 지지율이 그죠? 네. 근데 개혁신당이 4%예요. 저는 이 점을 주목하는 게 뭐냐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표를 가져오느냐 민주당 표를 가져오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올랐어요. 올랐다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서 많이 가져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개혁신당이라는 정당은 민주당의 표를 더 많이 잠식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사실 개혁신당이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어디 표를 더 많이 가져가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어떤 자료가 이번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개혁신당 3%였는데 이 둘 더하면은 6% 돼야 되는데 왜 4%밖에 안 나오느냐? 그거는요. 정당이라는 게 처음 이렇게 막상 딱 출범을 하면 원래 지지율이 꺾여요. 그거 참 특이한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안철수 대표 성공한 제3지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국민의당도 이 처음에 지금 이맘때는 10%가 안 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이건 좀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에 대해 정말 해외 순방, 정상 외교를 포기해도 될 만큼 북한 도발 우려가 큰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 간 정상 외교 일정을 사나흘 전에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한 건데 기가 막힌 건 왜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핑계를 댄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핑계를 대도 될 핑계가 따로 있지 어떻게 국가 안보를 들어 정상 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만들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상 외교를 갑자기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라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조금만 생각해도 순방 취소는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영부인의 디올 명품백 논란 그 자체도 참으로 기막힌 뇌물수수 의혹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국기문란과 안보 공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외부인이 확인도 안 된 물체를 갖고 영부인을 몰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윤 대통령의 순방 연기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요. 저는 사실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많습니다.
뭐 이 국가 안보를 핑계라고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건데 핑계라고 표현을 했다면 핑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사실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일단은 저는 잘 들어보질 못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의 도발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맞는데 이게 경제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순방 취소를 알려진 게 그저께예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지표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인데 여기에서 외국인 자본이 대거 이탈했다라는 그런 기사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이라면 1%의 국가안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1%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 우리가 지금 클린스만 감독 뭐 가지고 얘기합니까? 맨날 미국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상으로 아니에요. 지도자는 1%의 위기 가능성만 있어도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휘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역으로 따져봅시다. 만일 말해요. 윤 대통령이 갔어요. 그런데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맨날 외국 돌아다니고 말이야.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또 순방 갔다고 얘기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언급 이거는 저는 사실 이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인 성격이 전 강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제1야당 대표가 말을 할 때는 조금 공감을 맞아 이런 측면도 있었지라는 그런 것을 좀 이 자아낼 수 있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 12명의 단수 공천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어제 면접 심사 결과 단수 공천을 받게 된 현역 의원은 정진석 의원, 김학용 의원을 포함해서 성일종, 송석준 의원까지 4명뿐이고요. 성 의원과 송 의원의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단수공천 명단의 특징은 지역구 현역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서 이종배, 홍문표, 이명수, 박덕흠, 엄태영, 최춘식 의원이 단수공천 명단에 들지 못했고요. 당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인 장동혁 의원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수행팀장을 했던 이용, 재선의 이태규 등 비례대표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실 출신 중에서도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을 비롯해 이동석, 최지우 전 행정관이 각각 지역구 현역들과 경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자들을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이 현역 그리고 용산 출신들이 경선으로 대거 향한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 잡음 다 일어납니다. 잡음 다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잡음이 어느 정도 크기가 크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쪽은 이 공천 잡음을 그건 피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그걸 좀 줄여보려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한다. 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공천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뭐냐? 그거는 바로 대통령실 출신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로 봤을 때 공천 잡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다시 공천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면 민주당의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개항 의뢰 재판을 받고 한두 개 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개항 의뢰 단수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의원들한테 당신 재판 받으니까 이번에 좀 쉬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 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의 지금 이 갈등을 보면은요. 아니 이 대통령실 문제는 지금 보세요. 대통령실 그 출신 인사들이 사실은 단수공천해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험지에 있는. 근데 그 사람들마저도 단수공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선을 대부분 전 경선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잡음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이른바 대통령이 뭐 공천이 어떻게 했네 안 했네 이런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소위 말하는 경선에 붙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시도 아주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 출신들은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 아니에요.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라면 사실은 뭐냐면 이 대통령의 현재의 지지율 이런 거에 함께 책임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거는 진짜 험지에 나가서 자신을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경선이라도 제대로 해봐야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과 정성호 의원 등 지도부 측근과 비공개로 회동해서 현역 의원의 컷오프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나온 해당 보도는 이 대표가 지난 13일 조 사무총장과 정 의원 외에도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등과 심야회의를 열어서 비리 의혹으로 재판 중인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의원들의 컷오프를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웅래 의원은 이 비공식 논의 구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결정적 내용의 논의를 하고 언론에 알린다면 시스템 공천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모임 참석자로 지목된 정성호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13일 오전에 국회에서 면담을 하고 이후 지역을 돌아다녔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병도 의원 역시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된 것 같다. 오보인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처럼 보도 속 당사자와 지도부가 보도를 부인하거나 이런 것은 공식 회의체가 아닌 이상 사실상 밀실에서 예민한 공천 문제를 논의한 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천 의혹이 확산할 공산이 크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친문계를 포함해서 비명계와 친명계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사천 논란까지 불거지면 당은 또다시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되고 이게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사천이란 단어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이번 소식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사자들이 전부 부인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상 우리는 팩트에 근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당사자들이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반증을 내세우지 않는 한은 당사자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온 건 같지만 제 입장은 뭐냐 하면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회의가 안 열렸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현재 공천 과정은 사실은 국민의힘보다 더 시끄러울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이 갈등이 커질 요소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자,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또 앞으로 어느 팀에 가야 될지 아주 궁금해져요. 아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궁금해요 그냥. 네. 예. 미국에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네. 살잖아요. 네. 그럼 그냥 미국에서 뭐 그냥 대표팀 감독을 안 시키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